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 앤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이슈 인사이드에서도 남북 정상의 그 여성 배우자한테 여사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느냐, 호칭의 적절성 이런 논란이 있었듯이 방송 보도에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방송분에서 어휘 선택에 관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연속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소위 드루킹 사건이라는 그 보도에서 관련자의 실명 대신 드루킹 혹은 서유기 이런 별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이 그 인터넷상의 이분들의 가명이었을 텐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별명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미국의 바바라 부시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목걸이는 짝퉁, 인생은 진품이라는 자막을 제공하였는데, 이때 짝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언론 보도는 목걸이는 가짜였지만 인생은 진짜였다 이런 의미였었는데,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좀 선정적인 어휘였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뉴스로 미국 여객기 엔진 폭발 사고에서 50대 여성 기장이 담력으로 비상 착륙에 성공해서 많은 승객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래서 깜짝 영웅으로 등장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장의 영웅담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왜 그 엔진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지 원인이 보도되지 않아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되게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텐데, 이게 뭐 비행기 결함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엔진 고장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요. 텔레비전 그 앵커 뒤에 이제 비디오 파일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그 몇 달 동안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앵커의 모습과 리포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사이즈가 너무 똑같아서 어떤 때 보면은 앵커가 둘이 있으면 4명이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만큼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언뜻 보면 말이죠. 심지어 옷의 색깔까지도 똑같아서 왜 사이즈도 저렇게 똑같이 하고, 앵커 앉아있는 그 버스트 샷이죠. 상체 샷과 리포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뒤에 배경화면으로 주면서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까 하는 생각을 사실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데, 뭐 그래서 다른 그 뉴스 같은 것도 제가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고 그러면 조금 다르게 좀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해서 좀 시각적으로도 좀 밸런스가 좀 있는 좀 차별화된 그런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뉴스라는 게 꼭 항상 그 뚫어지게 이렇게 그 자세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라디오와 같은 역할도 하고 대충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깐 보더라도 누가 앵커고 그 다음에 이 뉴스 스토리가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비디오 파일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첫 번째 뉴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북미 회담에 대한 발언의 특파원 보도였는데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뉴스라면 특히 해외에서 하는 거는 좀 그 특파원의 스탠드업이 좀 나와서 좀 더 그 기사에 대한 그 신뢰성이랄까, 또 현장에서 취재했다는 생동감을 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그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YTN은 바로 그 해당 날이었죠. 19일이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YTN이 또 한 번 큰 오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이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TN 시청자위원으로서 현재 사내 당면에 있는 어려운 상황 모르는 바 아닙니다. 또 이미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원인 또 분석도 질책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현재 그 국내 정치 현안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슈였죠. 김경수 의원하고 그 드루킹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 사안의 특성상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 입장에게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뭐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운명이 달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수사당국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큰 어떤 오보를 또 속보로 내보낸 것은 보도 채널로서 큰 오점을 남긴 결과가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오보 사태가 지난 15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 금지라고 하는 또 다른 오보가 나온 지 불과 나흘 뒤에 또 반복됐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이 두 오보가 모두 다 현재의 정부 여당에게는 결코 유리하게 해석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 중에는, 물론 본 시청자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시청자 중에는 YTN의 보도 채널로서의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층이 늘고 있다는 점을 아마 회사 측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결코 보도 채널로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특히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통신사 기능까지 수행해야 되는 YTN 입장으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에 보면은 검찰이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알리고, 현장 제보를 받아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오보가 나갔다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솔직한 사과가 신뢰감을 주고 또 언론사의 신사적인 태도로 좋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내용 중에 소방관용 무전 헬멧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통신 장애로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소방관용 무전 헬멧이었는데, 그 보도를 보면서 왜 이제야 이게 개발되었는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제라도 개발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개발자의 개발은 단순한 과학적인 연구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봉사, 헌신 이런 측면까지도 있는 개발이었기 때문에 개발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8 영상을 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드루킹을 브루크라고 잘못 발음하고 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뉴스로서의 어떤 진중함보다는 약간 희화화한 느낌? 그래서 뉴스의 품격을 좀 떨어뜨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속되는 파업으로 방송이 녹록치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그런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틀면 뉴스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그 명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 명성이 훼손이 가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뉴스는 계속 그 내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일한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참신하게 구성을 해서 정말 맛있고 최고의 어떤 칭찬을 듣는 요리를 만들어내느냐, 결국 거기에 시청자의 관심을 얼마나 끌어들일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 혹 또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정세 변화에 파급을 가져올 사안입니다. 정론직필의 정통 언론인 YTN은 일부 언론에서 나타나는 호들갑 떠는 말초적이며 단견의 보도를 지향하고, 긴 안목과 호흡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소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단순히 정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댓글 조작 사건이 아니라 여론 조작 사건이며,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니라 여론 파괴 사건이며, 선동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정부의 댓글 조작 사건도 단죄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것은 사회적 병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의 자릉을 마련하고 그 여론의 장에서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게이트 키핑 없이 양성되는 SNS 매체를 통한 여론의 왜곡을 YTN과 같은 정통 매체들이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게 번역으로 나올 때 번역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없고 번역만 있고 한동안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번역한 제가 보면 번역하는 시간 밑에 자막 시간 이거 맞추느냐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조금 해서 그냥 빈 시간이 없게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보면은 뭐 폼페이오와 김정은의 훌륭한 만남, 김정은은 매력적이고 회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많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가 필요할 때나 해야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도 왼쪽 상단 자막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정은과 훌륭한 만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앞에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가 계속 거기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미 회담 장소 얘기를 할 때 아까 사실은 우리 보도국장님도 밀고 당기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거기 밀당이라고 써놓고 빨간 글씨로 또 표시를 탁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밀당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용어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일까? 그래서 저도 한번 잠깐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이렇게 그 어떤 뭐 이렇게 남녀가 만날 때 뭐 그런 때 주로 쓰인다 뭐 이런데 뭐 새로운 용어라서 아마 이렇게 쓰셨나 보는데 그걸 또 빨간색으로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조금 저는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 영상은 의도가 사실은 조금 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걸리는. 또 다른 의원님들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짝퉁인 그 바바라 여사의 서거와 관련해서 학예와 관련해서 이제 짝퉁 목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영웅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뭐 밀당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좀 더 그 평이한 단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시청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문맥이 맞느냐 그리고 이 내용이 타당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짝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은어이고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맞고요. YTN과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도 언어, 그러니까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준을 격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미를 놓고 봤을 때도 짝퉁이라는 단어의 원래 대체되어야 될 의미는 가짜가 아니고요. 모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에 대해서 모조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사치스럽지 않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다, 저렴한 목걸이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의미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YTN이 도외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당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의 밀고 당기는 관계, 그리고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연한 관계성을 뜻하는 이런 표현에 쓰이는 것이지 밀고 당기는 긴장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드루킹 관련 내용으로 YTN은 검찰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특종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나 민주당에서 현장 상황이 와전된 것이라며 현장 상황이 아니다, 현장 상황과 틀리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고 아마 YTN에도 엄청난 항의와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는 이날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로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오보를 내보냈을 경우에 당연히 사과 멘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자 리포트가 아니라 대담 중에 앵커가 결정적으로 편향된 주장이거나 논평을 했을 경우 이것이 추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건 역시 오보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초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 의원과 브루킹 사이의 의혹과 관련된 대담 중에 남자 앵커가 브루킹을 거론을 하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부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건 초기입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김 의원이 댓글 사건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예단을 하고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편향된 말로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김 의원 관련 연루 의혹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담 프로의 경우에 앵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앵커들을 보면 말이 너무 많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패널도 아닌 앵커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편파적이고 편향된 멘트를 하는 것은 기자의 잘못된 보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담 프로에서 있은 앵커의 논평이 결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이것 또한 사과 방송의 대상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오랜만에 어릴 적 놀던 해변에 갔다가 몰라보게 좁아진 백사장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백사장 유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해안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YTN DMB의 녹색의 꿈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환경 다큐멘터리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해안 침식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색의 꿈이 우리나라의 해안선마저 바꾸고 있는 해안 침식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녹색의 꿈은 먼저 전문가와 함께 해안 침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동해를 찾아가 해안 침식의 사례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강릉의 정동진 해변은 이수해안 침식, 즉 해저 부분이 육지 위로 드러난 침식의 사례라고 합니다. 동해안의 파랑 분석 결과 과거보다 높은 파랑이 오는 빈도가 상당히 잦아졌기 때문에 해안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 침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동진의 해안 레일바이크 길이 망가진 모습과 가옥을 위협하는 높은 파도 등의 자료 화면은 백사장 유실로 인한 피해를
한층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찾아 방파제의 원리와 실험 모형을 소개합니다. 방파제가 침식 방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자연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게 되는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치 전에 실험을 통해 바다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지키려는 조치가 오히려 자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고려 없이 방파제를 설치해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심각한 모래 유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파제가 잘못 설치되어 부작용을 겪고 있는 해안을 둘러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 정보가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강한 파도로 인한 침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도의 힘이 더 커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심이 깊어져 더 크고 지속시간이 긴 파도가 생겨나고 파도가 가진 에너지 또한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나 해수 온도의 상승 속도가 세계적 추세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천의 댐이나 보, 저수지도 바다로 가는 자연 토사의 양을 줄게 해 해안 침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에 만들어진 보 때문에 해안에 쌓여야 할 모래가 줄어드는 현상은 그림을 통해 설명해 줌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연 생태계의 복합적인 면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울진의 봉평 해변의 경우 해수욕장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근의 죽변항은 오히려 모래가 쌓여 퍼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죽변항의 해안 구조물 과대 설계로 상황이 악화한 것입니다. 섣부른 인간의 개입이 불러온 또 다른 문제인 셈입니다. 이런 해안 침식의 문제는 서해안의 사고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해안은 조류의 흐름이 침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 염생식물이 자생하는 사구는 해안 방파제의 역할과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염생식물의 자생 반경이 넓어지면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사구의 생명력이 해안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해답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녹색의 꿈의 지난 방송은 심각한 해안 침식의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모래 관리의 초점을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줬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이 흉기로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불법 체류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강력 범죄를 전한 YTN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제주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아름다운 섬이자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일어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에 이어 최근 발생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 시내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국인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장 씨가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습니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뉴스임에도 살인사건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마다 제주도의 불법 체류자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도록 알선한 조직이 적발됐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래주점 살인사건을 단순히 살인사건 보도로 그치지 않고 제주 불법 체류자의 범죄 증가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뉴스로 연결시켜 보도한 것은 시의성 있고 차별화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는 해마다 제주의 불법 체류자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주지방경찰청의 자료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히 최근에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번 보도는 불법 체류자 간 살인사건을 통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제주의 장점을 악용해 불법 체류는 물론 관련 범죄가 양산되는 어두운 면을 꼬집었습니다.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단순 사건 뉴스를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 촉구로 확장시켜 보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